반갑습니다. SNT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명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보자. 한 27시간 정도 지났죠. 합격자 발표하고.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부럽습니다. 왜냐면 제 아이가 내년에 중3이 되는데 대원을 가겠대요. 43기가 되려고 하는데 해봐라 했는데 성적을 보니까 고민이 좀 됩니다. 예, 정말 키우느라 수고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좀 만만치 않은 3년이 시작되는 이때에 조금이라도 어머님들께 도움이 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좀 나이가 있습니다. 16년 정도 대원을 한 것 같아요. 다른 학교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국어국문학과, 신방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밑에 별명은 저도 수줍어서, 하지만 아이들이 띵 이렇게 많이 불러줍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갑자기 왜 재미없게 국어 고등교육의 목표를 얘기하느냐라는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뒤에서 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국어는 분명히 암기 과목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암기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배웠던 걸 2학년 가서 또 묻고 2학년 때 배운 걸 3학년 가서 또 헷갈려 합니다. 요거는 이해가 덜 됐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대원에서 예를 들어 내신이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요 세 가지 정도를 교육청에서 뽑아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며. 그 밑에 가볼까요?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그 다음 마지막에, 자, 1학년 땐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문법이거든요. 정확하게 문법을 알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고등교육의 목표를 내신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줄로 요약하면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잘 분석해야 되고 이해한 뒤에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요걸 뒤집어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좀 달라요. 제가 아이들 많이 만나봐서 아는데,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의 사고 구조. 자, 요거 뜨끔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쌤 수업, 에이, 엄마가 학원 보내놨잖아.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대원 담당이 있고 한영 담당이 있고 뭐 휘문 담당이 있고 선생님들이 좀 나뉘는 건 그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의 기반에서 수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정말 잘 들어줘야 되고, 요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 뭐라는 거야? 아, 몰라. 아, 외우지. 세상을 다 외우려고 해요.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죠. 왜? 외운 거 깜빡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자, 요거 판단, 생각, 쌤이 하는 거고. 아니죠. 아까 보셨잖아요. 분석적 사고라고. 학생이 해야 돼요. 그 다음 문제집이 곧 공부지. 까놓고 말할까요? 대원 2학년만 넘어가면 세상에 풀 문제가 없어집니다. 진짜예요. 그럼 뭐다? 학원 선생님이 주는 문제도 한계가 있어요. 왜? 보통 평가원이나 수능에 나왔던 걸 그냥 바로 지문으로 수업을 하세요. 세상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만드시는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풀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문제란 문제는 다 구해줘. 아시죠? 반 이상 버리게 될 겁니다. 정답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버릴 때 그러죠. 아유, 인연이, 이 새끼가 하면서 안타깝게 버리시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이거 진짜 안 돼요. 자, 그러면 요거 할게요. 1, 2등급입니다. 저는 대원에서 국어 1, 2등급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운빨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어가. 첫 번째, 모든 수업은 학교에서 완성이 돼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업 녹음하는 아이들. 엄청 바람직해요. 티도 안 나죠?
맞잖아. 패드 같은 거 한번 녹음 버튼 누르면 되잖아요. 학생들 그냥 눌러버리면 녹음이 돼요. 그렇게 복습하는 아이들. 자, 그다음 요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글이 뭘 말하는 걸까? 시간을 들여서 한번 읽어보자.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은 그 정도의 능력이 돼요. 근데 자꾸 자기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걸 남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국어는 그렇게 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고등국어는. 세 번째, 그다음 여기 있죠. 정리가 다 됐다면 외워야죠. 정리가 됐다면 외워야죠. 그래서 딱 등급 결정하는 게 이해가 됐는데 안 외우는 아이들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데 외우기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높은 등급은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1학년보다 2학년, 3학년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요. 실제로. 자, 그다음 내용 정리 끝났어요. 문제 풉니다. 자, 학생들이 있으면 잘 들어주세요. 고등학교는요. 학교 관점과 다른 문제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문제를 고치면서 풀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사실 대원외고 에디션 문제집이 따로 없어요.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배운 대로 우리 학교에서는 요걸 요렇게 봤어 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대원 1 국어 내신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교과서입니다. 30% 정도가 반영이 되는데 범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80%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순서나 단원이 조금씩 변해요. 예를 들어서 2학기 되면 중세국어 이런 거 나오거든요. 중세국어를 2학기 중간 때 볼 때도 있고 기말 때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자, 그리고 제일 많이 변하는 게 요걸 거예요. 프린트인데 문법 프린트 있습니다. 아마 합격하고 신입생이 되고 4월 달에 중간고사를 볼 건데 그때 의문 변동 이런 거 할 거거든요. 그거 할 때 문법 프린트가 몇 장씩 나올 거예요. 여은평 선생님이라는 귀엽게 생긴 선생님께서 프린트를 쫙쫙 뿌려주실 겁니다. 그거 참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문학 작품은 평가원 기출 중심으로 주시는데 매년 달라져요. 매년 주시는 게 달라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자, 아마 요거를 집에 가서 사게 되실 건데 마더텅 미니 모의고사라고 있습니다. 15문제 24회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가원에서 나왔던 것들, 교육청에서 나왔던 것들을 편집한 책이에요. 요게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방학 동안 풀어두시면은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로 요거 전부 다 자료에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항 스타일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지선다 문제 25문제 정도 나오고 서술형이 8에서 9문제 나옵니다. 대원 1학년은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좀 스타일이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라서 크게 막 문장이 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자사고나 아니면 특목이나 이렇게 가르쳐 보면 쓸데없이 문장이 되게 긴 학교도 있어요.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상상고, 하나고 이런 데 문장이 엄청 길어요. 근데 대원은 문장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문장이 길지는 않은데 대신에 문항수 자체가 좀 있는 편이에요. 지문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단답형인데 3점이라 그러면 0.5점짜리 6개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빽빽하게 아이들이 등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점수를 잘 나누기 위해서 부분 점수를 되게 중시하세요.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도 2개 이상을 물어봐서 4점, 6점 이런 것들을 2점, 2점, 2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신경을 씁니다. 자, 그리고 요건 나중에 아이들과 수업하게 되면 제가 많이 강조할 건데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 발음이 왜 이래요? 조건에 따라서 문장을 써라, 시행을 써라,
뭐뭐한 형태로 써라 이런 걸 반드시 지켜줘야지만 점수를 깎이지 않습니다. 요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예, 학원에서 아마 이걸 바랄 것 같은데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문학이 있고 문법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고 있는 자료에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독서도 있을 거예요. 자, 독서 같은 경우에는 매년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부임하셨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을 제가 2주에 한두 개씩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 메인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선 첫 번째 문학 부분 보시면 현대시하고 고전시가 이렇게 먼저 들어가요. 1학년 때, 2학년 때는 저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문법에 의문의 변동, 의문의 변동 2 있는데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 됩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는 여기 부분이 문법에서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와 단어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현대소설, 고전소설 그 다음 여기에 품사, 단어, 문장 성분, 문법 요소 쭉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문장 성분, 문법 요소, 품사 요게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우리 여기 옆에 한영 지금 간담회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한영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1학년, 2학년 다 하거든요. 그런데 대원은 1학년 때만 문법을 한번 쫙 하고 2학년 때는 문학만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문법을 좀 힘써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까지 들어가면은 1학기 기말 정도까지가 디펜스가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중세국어 맛보기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2학기 범위예요. 근데 2학기 범위는 세게 해봤자 아이들의 효능감도 떨어지고 이건 나중에 할 건데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맛보여주는 정도만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커리는 구성이 되어 있고 독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독서 하나만 붙잡고 가도 커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쨌거나 지금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게 우선 대원이라는 학교에서 내신이라는 부분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맞춰서 커리를 짰습니다. 자, 그 다음 교재예요. 뭐 대부분 선생님들이 똑같아요. 자체 교재, 그 다음 프린트, 기출 중심의 프린트와 아까 말씀드렸던 마더텅 요거를 방학 동안에 다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과제로 돌리는 거예요. 자, 과제로 다 돌려서 한 번 정도는 다 풀게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사게끔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수업은 대부분이 조금 비슷합니다. 이게 제가 작업한 PPT하고 좀 달라서 이게 좀 내려갔네요. 모양이. 자, 보통 테스트, 그다음 테스트 분석, 본 수업, 과제, 질문. 이건 뭐 차이가 없죠. 일반적인 학원과 똑같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렇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이유는 지금 얘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암기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하려고요. 국어는 분명히 암기가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이해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이 암기가 되게 덧없다는 걸 반드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아이들이 문제에 너무 천착하지 않도록 문제를 푸는 건 좋아요. 근데 내용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문제만 푸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대치동에 저도 대치동에 있지만 가장 큰 맹점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 수학 가르치는 애들 걔들이 말하는 거는 이래요. 수학은 문제의 양의 실력이 비례할 수밖에 없다. 저도 인정하거든요. 근데 국어라는 과목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객관적 상관물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개념 하나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만 푼다고 해서 그게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뭔가 모르고 있다 하면은 잠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멈추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국어는 잘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까 제 아들 잠시 소개했었는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좀 이상해서 시험이 월요일 날부터 쳐요. 다음 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험이 끝나요. 이상해요. 이 성스러운 날을 앞두고. 근데 아이가 월요일 날 시험을 치거든요. 국어 시험을 봐요. 저는 오늘 수업 끝나고 가서 아이 수업도 해야 돼요. 아이 수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해주는데 제가 뭘 해주는가? 저는 문제 풀란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국어든 고등학교 국어든 간에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너무 양치기보다는 개념을 잘 잡아가는 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신입생이 된 거, 대원에 합격한 거 진짜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방학 제 수업을 듣든 누구의 수업을 듣든 상관없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그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이제 40기 아이들이었는데 40기 아이 중에 실제로 했던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1학년 때 문학의 이론을 좀 잘 알았으면 좀 편하겠다. 2학년 올라와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39기 졸업하는 아이들, 이번에 합격한 아이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학생들이 좀 들으시면 됩니다. 쌤, 왜? 제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가 대원에서 잘 견뎠잖아. 네가 대원에서 잘 견뎠고 노력했잖아. 네가 만약에 좀 괜찮은 특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가서 잘 살아. 그리고 멋진 어른이 되면 돼. 내 아들이 살아갈 세상이기도 하니까 잘 부탁한다. 라는 겁니다. 자, 대원에 합격한 학생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길 바라면서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